하하. 잠시 후 1분 뒤에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과정의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심사위원 및 훈련생 여러분들은 핸드폰은 매너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 주변 자리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0년 K디지털 핵심 인재, 실무 인재 양성 사업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개발자 과정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회를 맡은 최태양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의 식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관장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심사위원 소개, 일부 발표를 2개 팀이 진행을 하겠고요. 2개 팀 진행이 끝나면 10분간 쉬는 시간을 가진 뒤에 2부 발표 2개 팀 발표를 끝으로 기업 면접, 시상식 및 회의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최전방에서 원활한 교육을 위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차준섭 원장님께 환영 인사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좀 오늘 발표를 이 반만 하나 다른 반도 같이 공유하고 있나?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디 반? 2개 반에 우리 지금 교육생 2개 반에도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발표회가 공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먼저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나와주신 우리 오세율 교수님, 여보야 또 정보 임원님 및 팀장님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1개 반이 수료하는 날이지만 다음 주 이번 달만 하더라도 저희가 5개 반이 수료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우리가 2개 반씩 수료하죠. 2개 반 발표가 있지. 그때도 우리 기업 오늘 나오신 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 오늘 마지막 발표를 위해서 어젯밤 늦게까지 또 오늘 아침도 리허설 준비를 한 우리 교육생들 지난 5개월 동안 열심히 앞만 보고 다가왔고, 또 일반 학교 졸업생들에 비해서 다양한 학교, 다양한 전공들이 모여서 자기의 좋은 아이디어와 기획을 해서 마지막이 된 프로젝트까지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8시간씩, 바쁠 때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었죠. 여러분들 프로젝트 할 때 주말도 반납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함께 해온 여러분들 진짜 칭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함께 온, 마지막까지 함께 온 여러분들이 함께한 가치가 훨씬 더 기술과 정보보다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처럼 여러분 지난 5개월 동안의 그런 팀워크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직장에 가서 근무를 한다면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조직에서나 뒤떨어지지 않는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분명히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남는 건 빨리 자립하고 독립하는 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대학까지 성인이 돼서도 아직까지 부모님한테 의존하고 사는 나라는 세계에도 없습니다. 자기의 숭고한 노동의 대가, 그게 어떻게 보면 육체적 노동이든 정신적 노동이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기술들의 정신적 노동 같은 것을 빨리 자기가 잘해서 자기도 행복하고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가족, 주변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자기가 자립하고 독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력을 쌓아서 좀 더 나은 것을 향해서 자기의 자존감 있는 직장을 도전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먼 길만 쳐다보고 이렇게 부모한테 의존하고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시간을 기회로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느 조직이든 자그마한 회사를 하더라도 기술 있는 회사에 가서 자기의 경력을 쌓게 되면 이제는 서울하고 광주의 급여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3년 이상씩 다 근무하면, 지방도 요즘에는 다 3천 이상을 여러분들이 부를 정도로 실력을 여러분들이 보완만 해 간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을 일하는 내용에서도 또는 물질적인 보상에서도 보장을 받는 시대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빠른 시간에 독립하도록 하셔라 하는 걸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지금 이 과정을 우리 수업의 일환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우리 두 반 우리 학생들도 선배들이 오늘 발표하는 내용을 잘 듣고 자기의 간접 경험으로 잘 담아서 여러분들이 현재 중간 발표에 걸려있던 또 최종 발표에 걸려있던 간에 좋은 아이디어나 또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의 어떤 팀워크를 잘 여러분들 팀으로 담아서 여러분들은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오늘의 간접 경험을 잘 공유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까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함께한 우리 오늘 교육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꼭 오늘과 같은 이런 기상과 마음 자세로 빠르게 사회에 나가서도 모두가 옆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훌륭한 우리 4차 산업의 역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요즘에 이제 7천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큰 강당에서도 지금 거리 강정 유지 때문에 이 안에 25명 이상을 담지 못해서 조금 보이기에는 면대면이 아니라 좀 엉성한 것 같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이제는 다 온라인이고 비대면에서 원격에서 같이 근무하는 그런 시대인 만큼 비록 조금 자리는 썰렁한다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료들이 각 반에서 또 실시간으로 지금 유튜브로 중계되고 있죠. 기업에서 보고 있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을 잘 발표해서 좋은 성과를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칭찬하고 부디 건강 유의해서 코로나로부터 자유스럽고 해방되는 그러한 건강을 잘 유지해 가면서 빠르게 더 자립하고 독립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했어요. 오늘 와주신 심사위원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약 5개월 동안 끊임없이 노력해온 우리 빅데이터 과정 학생들의 최종 성과물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팀은 쿰치 코더 팀의 딥러닝 이미지 분석을 통한 토마토 잎 병충해 판별 및 솔루션 제공 서비스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는 강단에 올라와 주세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쿰치 코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발표 주제는 기업 주제로서 딥러닝 이미지 분석을 통한 토마토 잎 병충해 판별 및 솔루션 제공 서비스입니다. 기업 주제는 UOK 기업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희 목차입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주제 선정, 개발 과정, 서비스 소개, 기대 효과 및 가능성, 발전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 소개와 Q&A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크게 귀농 기촌 인구 증가, 한국판 농업 뉴딜, 그리고 병충해 피해로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인 귀농 기촌 인구 증가입니다. 귀농 기촌 인구 증가는 2020년 통계 기준으로 2017년 이후 3년 만에 증가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통계 조사 이래 최대치의 가구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판 농업 뉴딜입니다. 여기서 뉴딜은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서 따온 말로써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와 일자리 부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 발전 전략입니다. 그중 농업의 경우는 농업의 디지털화로 노동시간의 감소와 그에 따른 생산량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피해입니다. 이 기사는 농민신문에서 발췌한 기사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지금 병충해 피해의 발생 현황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상태이며 그 병충해 해결에 대한 전문가 또한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만약 제가 초보 영농인이라면 이 사진의 피해를 보고 과연 어떻게 이 정보를 찾으려 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검은 반점, 검은 무늬 이런 식으로 아마 검색을 했었을 텐데요. 과연 그렇게 검색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얻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그 프로젝트의 3가지 목표입니다. 첫 번째, 편의성. 사용자들이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 병충해에 대한 병충해에 대한 정보와 그의 해결 방안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성능. 병충해에 대한 판별 정확도를 85%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세 번째, 확장성. 사용자들이 촬영한 데이터를 다시 저희가 저장하여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개발 과정입니다. 저희는 스프링, MySQL, 톰캣 등으로 웹서버를 구축하였으며 사용자가 이 웹서버를 통해 병충해 판별 요청을 보낼 시 장고 REST API화한 모델로 그 판별을 진행하고 요청에 대한 응답을 보내는 구조를 완성하였습니다. 개발 흐름도입니다. 저희는 플랜트 빌리지 데이터로 10개의 클래스의 각각 1000장씩의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구글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를 증가시켜 라벨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그 라벨링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증식시켜 총 3만 장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개발 흐름도입니다. 모델입니다. 저희는 2가지 모델을 후보로 잡았습니다. 다크플로우와 다크넷이 그 2가지 모델인데요. 모델로 선정한 이유는 현재 객체 라벨링 오픈소스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기능에 있어 신뢰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후보로 잡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다크플로우의 모델의 학습 결과입니다. 로스 값이 5에 수렴하였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결과 병충해에 대한 피해를 아예 라벨링을 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피해로 판별한다든지가 문제가 있어 다음 모델인 다크넷을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크넷의 경우입니다. 로스 값의 경우는 다크플로우의 경우보다 더 좋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결과 한 클래스의 경우 18.48%라는 정확도를 보여주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클래스에 대한 라벨링을 다시 진행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라벨링을 이렇게 큰 모습으로 했다면 좀 더 집중적으로 해당 병충해를 집중해서 재라벨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73.66%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다른 클래스 또한 높은 정확도를 보였기에 최종적으로 다크넷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흐름도입니다. 저희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우측 상단의 메뉴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회원 가입과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병충해 분석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사진을 촬영하여 분석하기를 누르면 저희의 PC에서 해당 사진에 대한 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 보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진에 대한 라벨링 모습과 병충해명, 병충해 해결 방안, 병충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용해야 할 농약을 정보를 표시해 줍니다. 일정 관리 페이지입니다. 달력 형식으로 되어 있는 페이지로서 사용자는 앞으로 일정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드론 방제 예약 페이지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논이나 작물 등에 대한 예약 정보를 입력하고 예약을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영농일지 페이지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그날 작업한 결과들을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소개인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QR코드를 촬영함으로써 저희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우측 상단에 카카오톡 로그인을 통한 로그인을 하는 모습입니다. 병충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병충해 진단 페이지로 들어가 해당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촬영이 진행된 후 분석하기를 눌러 사진을 분석하고 결과 보기를 버튼을 눌러 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꿈치 코드의 조장을 맡은 이동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다크플로우 모델 학습과 그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프로젝트 총괄을 맡았습니다. 저는 데이터 크롤링, 이미지 증강, 그리고 백엔드 구축, 데이터 라벨링을 맡은 팀원 최영준입니다. 저는 코랩을 이용하여 다크넷 모델을 만든 일을 하였고 또 UI와 DB 일부분 수정하는 일을 맡은 김동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피그마를 이용하여 웹 디자인을 했고 이제 다크넷 모델을 사용한 김현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전반적인 웹 서비스와 백엔드 프론트엔드 DB를 구축한 정영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장고를 활용하여 학습된 모듈에 API화하여 이제 서버에 요청하면 원하는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서버를 구축한 팀원 이길환입니다. 네, Q&A 해주실 심사위원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교육 기간이 7월부터 12월 5개월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 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어요? 지금 오늘 발표한 이 주제에 대한 개발 기간은 시작은 얼마나 됐어요?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두 번째 발표인 거죠? 예. 예. 저는 이제 의료기기 관련 업종에 있는데요. 아마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분석에 대한 결과로 초보 영농인도 쉽게 병해충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 같은데 아마 의료기기도 보시면은 뼈를 진단한다든지 위내싱을 진단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전에는 의사들이 직접 그 촬영된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고 그 병을 진단했지만 지금은 이러한 형태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팀에서 했던 꿈치코더에서 했던 내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초보 영농인들한테는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툴이 될 거라 생각하면서 더불어 이제 더 나아가서 제 생각은 병해충이 발생을 하잖아요. 발생하기 전에 어떤 징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빅데이터가 있다면은 그런 징후들을 분석해서 앞으로 방금 결과적으로 이 병충해는 뭐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런 징후가 있을 때 이러한 병충해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지금은 이제 여러 작물로 이제 확대하겠지만 그런 것도 나중에 염두에 둔다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전공이 이제 이 컴퓨터 쪽, 우리 최영준 씨가 이제 컴퓨터를 했고, 그다음에 김동희 씨가 이제 융합기술공학부, 소위 이공계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현석 씨, 예. 수강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뭐였고 이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료하는 관점 이 시점에서 본인이 얻을 수 있었던 건 뭔가 간단히 좀 얘기해 줄래요? 예, 이제 제 생각에 가장 어려웠던 적은 아무래도 좀 IT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어 자체를 공부하는 것보다도 그 언어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것에 접목시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설계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
기관에서 이제 수업을 받다 보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이기란 씨. 예.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그 지능형 빅데이터라고 한다면 이제 인공지능까지 포함해서 네. 가장 자신 있는 여러 가지 그 교과목을 배웠을 텐데 가장 자신 있는 거는 뭐예요? 당장 맡겨주면 할 수 있는 거. 저는 이제 웹 개발 쪽을 관심이 많아서 예. 웹 개발 쪽에 뭐 스프링이라든지 자바라든지 이런 쪽에 자신이 있습니다. 자바. 네. 자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제가 공부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이 욜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그 병충해를 이렇게 특히 그 무슨 진딧물이랄지 뭐라고 그러죠? 해충 그걸 인식하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이 한 5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아까 보니까 뭐 텐서플로우도 했고 뭐 욜로 알고리즘도 쓰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배운 대로 좀 더 정진해서 좋은 그 AI 빅데이터 인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어요? 네, 이상으로 꿈치코더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팀은 꿈틀 팀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번역 서비스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는 나와주세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꿈들이 모인 곳 꿈틀의 팀장 최한글입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개인 맞춤형 번역 서비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프로젝트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의 목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꿈보다 따뜻한 일거 더 빠지고 보는 뜻도 몰라.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꿈보다 따뜻한 일거 더 빠지고 보는 뜻도 몰라. 확실히 읽으면서 들으시면 다르게 들리셨을 겁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는 이분의 목소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순서는 제한 배분 및 시장 분석, 개발 내용, 유사 서비스 및 차별성, 기대 효과 및 발전 방향, 기타 개발 일정과 소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한 배경과 시장 분석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비율을 보면 몸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의 비율이 48%로 가장 높고 두 번째로 높은 게 13%인 청각장애인입니다. 사회에선 이들을 위해 청각장애인용 TV를 무료로 보급하는 정책과 인공와우 수술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인공와우란 얇은 철사를 이제 뇌 속의 근처로 삽입을 해서 그 철사가 주는 전기 자극으로 소리의 신호를 이제 뇌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국내에 약 32만 명의 청각장애인 중에서 10만 명이 인공와우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단 5%만이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상태인데요. 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약 2,500만 원의 수술 비용이 발생하며 건강보험을 적용해도 본인 부담 비용은 약 600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95%는 이 비용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한 상황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마블의 영화에서 최초로 청각장애인 히어로가 등장했었습니다. 이 배역을 맡은 배우는 실제로도 청각장애인인데요. 영화가 개봉한 후 수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250% 증가했습니다. 뉴스나 수어가 나오는 방송을 보시면 수어 통역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유는 수어는 손동작뿐만 아니라 입모양을 통해서도 의사 전달을 하기 때문인데요. 정리하면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정책은 있으나 의사소통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쌍방향이 가능한 의사소통 서비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개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회원가입 로그인을 하고 많이 쓰는 예시 문장을 학습하는 화면이 나온 뒤에 대화하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단어 리스트 화면에서는 사용자가 학습 시 학습시킨 단어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습하고 싶은 단어를 볼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기존에 나와 있던 음성인식 API는 어떻게 번역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라는 소리입니다. 네이버 음성인식 서비스는 고기해서 라고 알아듣고요. 구글은 아예 음성으로 인식을 하지 못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녹음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전처리 진행했습니다. 먼저 녹음된 소리 데이터를 MFCC화했더니 빈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그리고 여러 특징들이 들어가게 돼서 소리 데이터의 특징을 최대한 정확하게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성의 공백 부분을 저기 보시는 4개의 음파처럼 하나씩 분리해서 전처리를 진행했는데요. 파장 이미지를 저희가 소리의 길이를 동일하게 맞춘 후 MFCC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후 달린 데이터는 라벨링 되어서 학습 데이터로 넘어갔습니다. 파장 이미지를 특징으로 저장했기 때문에 CNN 모델로 학습했고 기존보다 정확도가 높은 모델은 갱신되게 했습니다. 학습했던 데이터와 새로 들어온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유클리드 거리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라벨 값이 출력되어 나온 결과입니다. 고생했어 라고 제대로 출력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시연 영상입니다. 고생했어. 사랑했어. 일원하겠어. 학습 화면으로 사용자는 하단의 마이크 모양을 누른 후 화면에 표시되는 단어를 읽도록 합니다. 읽은 후에는 마이크 버튼을 다시 눌러 다음 단어를 읽도록 진행합니다. 학습하기를 완료하면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비게이션 버튼을 이용해 단어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단어 페이지에서는 학습 완료 단어와 추가 학습 단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학습 창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단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없다, 사람, 주다 등 사용자가 원하는 단어를 선택하고 학습시키기 버튼을 누르면 선택 단어를 가지고 학습하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대화 화면입니다. 위쪽 화면에서는 상대방의 말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며 청각장애인은 마이크 버튼을 클릭 후 말을 해야 합니다. 청각장애인의 음성이 번역되어 화면에 표시됩니다. 오른쪽 하단의 스피커 모양을 클릭하면 번역된 내용을 소리로 들려주게 됩니다. 드디어 프로젝트 끝났어요. 기투와 고생 개정우 이제 취업만 하면 돼요. 1번 하겠소. 응원할게요. 저희와 비슷한 유사 서비스입니다. 스위치는 통화할 때 상대방의 목소리를 청각장애인의 화면에 글씨로 표현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소보로는 실시간 통역 서비스인데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있으면 앞에 있는 청각장애인의 화면에 예를 들면 핸드폰이라든지 탭 같은 그런 화면으로 텍스트를 출력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 데시벨은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딥러닝 기반으로 개인의 소리 자체를 분석해서 맞춤 번역을 실행합니다. 때문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정확도가 점점 더 올라가게 됩니다. 둘째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비장애인의 음성은 실시간으로 어플이 켜지는 그 즉시 시작이 되고 버튼을 누르면 그 순간부터 장애인의 음성이 녹음이 시작이 돼서 서버로 넘어가서 번역이 진행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데시벨 사용으로 청각장애인들의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것입니다. 당장 인공화후 비용이 없거나 시간당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번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비장애인과의 보다 많은 의사소통으로 청각장애인들의 사회화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발전 방향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텍스트 번역 API를 이용하면 번역된 텍스트를 가지고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쉽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용자의 구어 데이터 수집으로 추후 여러 방면의 추가적인 서비스 개발에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웹앱으로 만들었지만 보안을 통해서 모바일로 완벽하게 구축이 된다면 여러 교육기관 및 재활센터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개발 일정입니다. 15일부터 19일까지 프로젝트 기획 및 설계를 했으며 22일부터 음성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25일부터는 UI 화면 구축과 12월 6일부터 산출물 작성 및 PPT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언어로 프론트엔드, 백엔드 및 전처리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활용한 자료의 출처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꾼틸팀의 팀원 소개 및 Q&A 시간이 있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총괄과 발표를 맡은 최한글입니다. 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로그인 회원 가입 그리고 프론트엔드 PPT 제작을 맡은 김정미입니다. 데이터 전처리 및 모델링 자바스크립트 활용한 기능 구현한 박창민입니다. 음성 관련 기능 구현을 한 박시현입니다. 프론트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웹페이지 기능 구현 부분을 맡은 이소현입니다. 데이터 전처리 모델
데이터 전처리 및 모델링, 영상 제작을 맡은 최지수입니다. 네, Q&A 해주실 심사위원분들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히 발표해 주신 최한글 팀장님 되게 편안하게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 여기 개인화가 혹시 다 돼 있나요? 그 청각 장애인분 아까 한 분을 모델로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용자가 이걸 사용했을 때는 많은 데이터들이 또 딥러닝이 돼야지만이 그게 분석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분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네. 아직 다른 사용자들은 저희가 이분을 한 이유가 이런 수준의 구월을 할 수 있는 분이 이분밖에 없었습니다.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보면 저희 일반인과 되게 비슷할 정도로 연습이 많이 된 분들이 이제 청각장애인들이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는 언어를 하시면서 이렇게 저희가 학습시킬 수 있는 수준에 있는 데이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만 어떻게 어렵게 이렇게 해서 이분의 음성 데이터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이버나 구글에서는 그걸 해석하지 못했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 경쟁률이 아까 2개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서 더 부족한 게 어떤 게 있나요? 그 경쟁 사업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서비스? 네. 그 서비스는 우리의 소리를 들어서 화면에 출력해 주는 겁니다. 일반인의 소리를 들어서. 네. 근데 저희는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그 청각 장애인의 소리를 들어서 그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거고요.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걸 발전시키려면 네. 그만큼 TV 데이터셋이 많이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필수적으로 무료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죠? 네. 이걸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이 사업적으로도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한 분만을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 서버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지는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게 오히려 금액적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좀 더 어렵다. 이게 쉽사리 우리가 이걸 금액으로 이렇게 딱 쳐가지고 정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이 금액에 맞는 건가? 월정액으로 해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그 정도의 역량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최대한 이번 프로젝트 여기까지만 집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네, 공무원분 다 잘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난 선생이기 때문에 좀 지적할게요. 네. 처음에 쭉 듣다가 뭔가 좀 허전하고 막 그랬어요. 예? 그 왜 그럴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발표하는 순서가 네. 처음에 일정이 맨 마지막에 얘기했거든. 네. 그래서 일정이나 그 다음에 개발 도구 무엇을 가지고 했는가 이런 걸 좀 먼저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이러이러한 일정을 거쳐서 이런 도구를 가지고 했다라고 먼저 설명을 하고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처음에 뭐 개발한 도구도 얘기도 안 하고 뭐 하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나왔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알고리즘이라고 봐요. 알고리즘. 아까 이 전 팀은 요로 알고리즘이란 거 하고 모델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본인들이 만들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만든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을 갖다 쓸 수도 있어요. 모델도. 그 소개를 좀 신나게 CNN 모델 같은 것도 좀 설명을 많이 했으면 좋았을 뻔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식률이기 때문에 그 오차 아까 전 팀은 86%인가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해봤더니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됐고 이 정도밖에 안 나온 것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상당히 신뢰감이 있지 않겠어요? 전반적으로 이 팀 구성원들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렵고 좋은 특히 장애인 쪽 그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맞습니다. 예. 네. 네, 이상으로 꿈틀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1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간이 47분이기 때문에 10분 57분에 다시 여기로 모여서 발표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부 두 개 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첫 번째 팀은 종원방과 넥쌍둥이들 팀의 개체 추적을 통한 오토 라벨링 서비스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원방과 넥쌍둥이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시작 전에 앞서서 짧은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네. 여기 사과를 보시면 우리는 사과의 맛, 사과의 색깔, 그리고 모양을 통해서 이것이 사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어떨까요? 학습을 해주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계가 사과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라벨링이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라벨링은 기계가 학습하기 위한 정답지라고 할 수 있고 정답 데이터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면 머신러닝, 딥러닝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IDC,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해외 자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공지능 시장은 약 18%, 국내 데이터 시장은 약 11%, 딥러닝 시장은 약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벨링 작업이 왜 필요할까요? 자동차에는 기름이 필요하고 밥솥에는 쌀이 필요한 것처럼 AI에는 고품질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 CES 트렌드는 딥러닝 기술과 AI 서비스이며 이에 따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AI 성능 향상은 필수입니다. 문제는 비용과 시간입니다. 이 그래프는 AI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시간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소요되는 시간 중 80%는 데이터셋 구축에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인력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기존의 서비스들은 일부 객체에 대해서만 라벨링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학습해주는 서비스도 있었지만 하나씩 라벨링 해야 하는 작업은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현한 오토 라벨링 알고리즘은 객체를 추적함과 동시에 영역이 표시된 이미지 파일과 좌표값이 기록된 XML 파일을 추출할 수 있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민 시프트와 캠 시프트를 활용하여 객체 추적을 시도하였습니다. 시도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과 캠 시프트는 색상에 대한 확률 분포로 객체를 추적하기 때문에 객체와 비슷한 배경이 있다면 추적을 잘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방안으로 저희는 트래커 API를 사용했습니다. 트래커 API는 총 8가지가 있고 저희는 그 중에 CSRT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CSRT는 추적 속도가 낮은 단점이 있지만 RCNN을 사용하여 설정 영역만 입력값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평균 성공률과 정밀도가 다른 트래커에 비해 매우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논문에서도 CSRT의 성능은 다른 트래커들에 비해 평균 이상인 것이 입증이 되었고 국제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에게 적합한 트래커라고 판단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CSRT만 사용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CSRT만 사용하면 객체에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때 객체를 중심으로 카메라가 회전할 때 설정 영역이 벌어지는 현상이 있었고 저희는 이런 문제를 보완해야 했습니다. 그 방향으로 유사도를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첫 프레임을 기준으로 하여 유사도가 낮은 프레임을 선별하였습니다. 선별된 프레임을 다시 기준으로 하여 유사도가 낮은 프레임을 선별하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선별된 프레임들을 대표 프레임으로 하였고 대표 프레임들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직접 박스 영역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대표 프레임의 수를 추출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대표 프레임이 10개 이상이고 전체 프레임의 1% 미만일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 너무 많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작업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 프레임의 수가 10개 이하일 때에는 일정 구간에 있는 프레임을 대표 프레임으로 하여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200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 400, 600번째 있는 프레임들이 대표 프레임에 추가될 것입니다. 대표 프레임이 지나치게 많으면서 연속적으로 존재할 때 연속되는 프레임들 중 그 사이에 있는 프레임은 삭제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초당 30프레임의 영상에서 3개의 연속적인 대표 프레임이 있을 때 첫 프레임과 세 번째 프레임의 간격은 0.06초입니다. 짧은 순간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간주하여 두 번째 프레임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나치게 많은 프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CSRT 트래커와 유사도 비교가 적용되어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윗줄에 나오는 영상은 유사도 비교가 적용이 되지 않았고 밑에 줄에 나오는 영상들이 적용된 영상입니다. 일반적인 CSRT를 사용하는 것보다 유사도 비교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데이터셋을 원하는 사용자는 파일을 업로드하고 대표 프레임 몇 장을 라벨링한 뒤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네. 다음으로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용자가 처음 사용한다면 여기 파란색 가이드를 눌러서
사용 방법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법을 숙지한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대표 프레임에 대해서 사용자가 객체를 지정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제 대표 프레임을 사용하여 객체를 추적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객체 추적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페이지가 전환되고 JPG와 XML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팀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팀원 소개 및 Q&A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정원만감 넷쌍둥이 털 팀은 앞으로 올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원만가 넷쌍둥이들의 팀장 윤종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ROI 코드 제어 코드와 자동화 코드 유사도 비교 코드를 구현한 김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ROI 제어 코드 그리고 유사도 비교 분석 코드를 구현한 이건우입니다. 네, 플라스크를 활용한 웹페이지 구현과 프론트엔드 부분을 담당한 박정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라스크 구축을 맡은 황윤희입니다. 네, Q&A 해주실 심사위원분들은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 풍경 사진을 찍고 라벨링하는 일을 직접 해봤거든요. 네.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주말 같은데 날밤을 새면서 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데 아마 빅데이터 구축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머신러닝, 딥러닝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자동으로 라벨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할 수 있다는 필요한 그런 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오토 라벨링 이걸 활용을 해서 어떻게 이 기술을 활용해서 어디에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건지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주로 VR 게임에서 이제 사용하려고 저희가 엘페라는 회사에서 의뢰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정형화된 그냥 막 거창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잠시만요. 네, 기존의 서비스들은 자동차 아니면 컴퓨터, 휴대폰 등 저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형화된 객체를 라벨링을 시켜주는 그런 서비스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문화재 같은 객체들은 저희가 학습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그 LPA 회사에서는 그런 문화재를 객체를 해서 객체화해서 그 서비스를 죄송합니다.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 서비스를 작업 시간을 줄이고 인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업 연계 프로젝트로 이게 진행된 케이스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경을 왜 이걸 하시게 됐을까 궁금했었고요. 지금 이제 그 동영상을 가지고 하는 앱 사업자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불법 촬영물 영상을 관리하고 추출하는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정부 지침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하면 지금 저희가 그걸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사용자들이 등록한 동영상을 이게 키사, 한국인터넷진흥 키사라고 할게요. 그쪽에 등록되어 있는 DB로 API 요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키프레임들을 추출해서 이게 불법 촬영물 영상 DB에 데이터셋에 있는지 검증을 해서 리턴 값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용자가 등록한 게 일반적인 등록할 수 있는 영상인지 아니면 불법 영상인지를 이제 검출하게 되는데요. 그게 정확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키사 측에 요청을 해보니까 본인들도 아직 그 부분을 답을 못 찾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상 길이 내지는 가령 1시간이든 5분이든 여기에 따라서 각각 이제 키프레임들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지금 진행하신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서 하면 혹시 그런 쪽에다가 납품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발표할 때는 그 아까 앞팀에서는 했는데 개발 도구, 우리가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런 모델을 이용해서 진행했다. 개발 도구가 빠졌고, 그 다음에 참고했던 참고 사이트나 참고 문헌 이걸 반드시 좀 그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개발 목표와 목적 이걸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들으면서 저 뭐 하고 있나. 우리 저 황윤희가 컴퓨터공학과 나오셨네. 라벨링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라벨링은 말 그대로 객체를 분류해 주는 겁니다. 분류, 누가 분류를 해주죠?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이게 페이지가 순서대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객체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바운딩 박스를 쳐가지고 딥러닝 코드를 구현해가지고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오토 자동으로 라벨링 하겠다 그랬거든. 네. 그러면 자동으로 라벨링을 하면은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어요? 시중에 보면 수동으로 라벨링 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오토로 함으로써 인력이랑 또 비용,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처음 발표할 때 했어야지. 기존에는 이래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개발 도구를 가지고 이러한 기대 효과를 갖고 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참 뭐 설명해 놓고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될 텐데 이 기업에 가서는 저런 것들 자기가 했던 것을 120% 홍보하는, 자기가 했던 어떤 히스토리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갖도록 하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그 보행자나 차량을 라벨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그 엘페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학생들을 또 한 번 이렇게 기업 지원, 기업 연계를 한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때보다 수준이 더 안 나온 것 같은데 우리 황윤희 씨는 이번에 이 과정을 하면서 좀 그 전 팀들이 했던 내용들 보고 느낀 점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조금
비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내용도 보면 그 라벨링하는 그 문화재 그 내용도 다 똑같고 내용들이 다 똑같던데. 네, 저희는 객체 탐지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 전조는 다르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체를 탐지함으로써 저희가 보지 않아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 전조는 대표 이미지를 추출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대표 이미지를 하고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확도가 조금 높은 걸로 해가지고 계속 딥러닝 코드를 지금 할 때까지 계속 구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확도가 높습니다. 프레임이 많아지면 이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가요? 앞에 PPT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원래 캠이랑 린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만 바운딩 박스를 치도록 했는데 그 정확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속도는 대신 빨랐어요. 근데 업로드가 되면 바운딩 박스를 몇 개 침으로써 자동으로 해주는 거니까 사용자들이 사용함으로써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했고, 또 정확도가 높고 속도도 그렇게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유사도랑 히스토그램을 이용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앞에 이렇게 이쪽 전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여기다 열정을 쏟아부었는지 발표 들으면서 이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더 좋은 프로젝트로 또 여러분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것으로 종업만과 넷산동이들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팀입니다. 올바름 팀의 영상 데이터 분석 기반 한국어 입모양 및 발음 교정 서비스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상 데이터 분석 기반 한국어 입모양 및 발음 교정 서비스를 만든 올바른 팀의 팀장 박지용입니다. 우선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사용자가 단어를 발음한 영상을 분석하여 발음과 입모양을 얼마나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고 또 교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저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1번 제한 배경부터 2번 개발 과정, 3번 시연 영상, 4번 기대 효과 및 향후 발전 순으로 방향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배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인 BTS가 높은 음반 매출을 기록하면서 한류 열풍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K-팝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의 다양한 K 콘텐츠가 각광을 받으며 국내 콘텐츠 매출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류 열풍은 자연스럽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외국인 유학생이 2019년에 비해 19.6%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해외 유명 대학들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들도 많은 수치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어학습 어플인 듀오링고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신규 수강생이 790만 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듀오링고는 굉장히 유명한 언어학습 어플로 한국어가 인기 순위 5위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질 수
가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한류 열풍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한국어와 관련된 지원도 다양합니다. 그중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을 위해 세종학당재단에서는 세계 여러 곳에서 한국어 학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가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현황표를 보시면 2018년 56개국에서 올해 82개국으로 늘었으며 세종학당의 수도 대폭 증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특히 발음, 받침이나 의문 현상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문과 자료를 통해서 저희는 외국어를 배울 때 발음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보시는 사진과 그래프는 발음에 문제가 있던 초등학생이 입모양 교정 교육을 받은 후에 발음 수준이 크게 오른 것을 볼 수 있는 자료로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입모양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에게 한국어 학습을 함에 있어서 발음 학습이 중요하고 발음 학습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입모양 학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학습 어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드롭스, 코코아, 세종 한국어 회화가 있습니다. 드롭스는 한글을 쓰고 익히는 데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코코아, 세종 한국어 회화는 발음을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중에 있는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들은 입모양을 따로 분석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희 서비스가 제공하고자 하는 발음 및 입모양 분석은 기존 한국어 학습 어플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흐름도입니다. 저희 서비스 흐름은 사용자가 모바일 웹에 접속해서 학습을 선택하고 해당 단어를 발음하는 영상을 촬영하면 그 영상을 분석해서 발음과 입모양의 정확도를 추출한 후 DB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는 흐름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희 팀에서 어떤 개발 과정을 수행을 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필요한 단어와 사용자가 발음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입모양 영상 데이터는 AI 허브에 있는 신체 말단 움직임 영상 데이터에서 입술 데이터를 가져와 사용했습니다. AI 허브에서 가져온 데이터에는 음절과 단어 데이터밖에 없어서 문장 학습을 위한 데이터들은 AI 허브의 일상 대화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TTS 변환을 통해 발음 소리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단어들은 사용자가 쉬운 단어부터 어려운 단어까지 단계적인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각 단어마다 레벨을 선정하였습니다. 각 단어들을 자음과 모음으로 분해해서 한 음절의 초성, 중성, 정성의 유무를 파악하는 전처리를 거친 후 받침의 유무, 이중 모음의 유무, 국외음화 같은 음운 변화의 유무에 따라 쉬운 단어는 레벨 1, 가장 어려운 단어는 레벨 3으로 레벨링 해주었습니다. 예시로 많은 외국인들이 발음하는데 어려워하는 음운 변화 중 국외음화에 해당하는 해돋이를 함수에 넣으면 조건을 거쳐 3이 레벨링 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사용자의 입모양 및 발음 인식의 정확도를 도출해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입모양을 인식하는 모델은 현재 림넷이라는 모델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어도 인식이 가능한 코리안 림넷이라는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코리안 림넷은 동영상 프레임에서
입술점을 추출하여 CNN 학습 알고리즘의 한 종류인 STCNN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 후 GRU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손실 함수로는 CTC 로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입모양뿐만 아니라 혀의 움직임을 처리하기 위한 3D 학습 모델입니다. AI 허브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1000개의 단어를 약 110명이 5각도에서 촬영한 총 55만 개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들을 전처리시킨 후 모델의 정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컴파일하였습니다. 모델을 학습시킨 결과로 정밀도는 약 0.89까지 향상시켰습니다. 해당 모델은 영상 데이터의 입모양을 읽어 자막으로 처리해주는 형식이었으나 저희는 비디오가 아닌 텍스트로만 추출하였습니다. 또 음성 발음의 정확도를 도출해내기 위해 HMM을 기반으로 하는 스피치 투 텍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용자가 발음한 음성을 인식하여 텍스트로 도출하였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입술 모양을 인식하는 코리안 립랩 모델과 음성 발음을 인식하는 스피치 투 텍스트를 사용합니다. 입모양 음성 발음 측면에서 각각 인식된 텍스트 2개와 실제 학습 중인 정답 텍스트를 비교합니다. 정답 텍스트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산출해내고 이를 DB에 저장 및 점수로 변환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예측 모델에서 인식된 텍스트와 발음 입모양 각각의 정확도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발음했던 영상도 다시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발음했던 모습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는 학습하기와 학습 체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습하기 버튼을 눌러 발음 학습을 진행합니다. 사용자가 음절, 단어, 문장 중에서 원하는 학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습 버튼을 누르면 이전에 공부했던 단어들을 다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단어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개 정도의 단어들을 난이도별로 스텝을 나누었습니다. 발음하기 쉬운 단어의 경우 낮은 레벨로 취급하여 앞 순서에 배치하였고 외국인들이 어려워하는 비음, 유음이 포함된 단어의 경우 어려운 레벨로 취급하여 뒷순서로 배치하였습니다. 단어와 영어로 읽을 수 있는 발음이 제공되고 단어를 말하는 입모양 동영상을 클릭하여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충분히 학습한 후에 마이크 버튼을 눌러 사용자가 학습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이 전송됩니다. 음성 및 영상을 추출하여 정확도 분석을 하는 작업이다 보니 몇 초간의 로딩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과 확인 창에서 인식된 발음과 발음 정확도, 입모양 정확도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1분. 사용자가 녹화한 동영상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재학습 혹은 유사 단어 학습도 가능합니다. 넘어가기 버튼을 눌러 다음 단어를 학습하겠습니다. 물론. 입모양 정확도 혹은 발음 정확도의 점수가 50점 이하인 경우 부족한 발음으로 취급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5단어의 학습이 끝나면 해당 스텝의 최종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복하기 버튼을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할 수 있고 나가기 버튼을 누르면 학습이 종료됩니다. 학습 체크 버튼을 눌러 사용자의 통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절, 단어, 문장별로 정확도가 다르게 제공되고 해당 스텝을 클릭하면 단어 각각의 정확도와 5단어의 총 음성 정확도,
입모양 정확도도 제공됩니다. 부족한 단어가 리스트로 생성되어 있어 해당 단어 클릭 시 단어를 다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저희는 한국어 발음이 어눌한 외국인의 정확한 입모양 및 발음 교정과 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 그리고 발음 학습을 지도하는 분들에게 지도 편의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향후 발전 방향으로는 언어 관련 전문 기관과 협업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의 발음 교정을 추가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적인 교육 학습이 아니라 교육 기관까지 활용 분야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수집 및 딥러닝 모델 활용, 데이터베이스 및 서버 구축, 웹 페이지 제작을 위해 지금 보이시는 개발 환경과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개발 일정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참고한 문헌들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올바른 팀의 팀원분들은 다들 앞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바른 팀의 팀장 박재용입니다. 저는 프로젝트 총괄과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백엔드 구현, 그리고 단어별 난이도 라벨링을 맡았습니다. 올바른 팀의 팀원 김소연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UI UX 설계 및 구현 총괄과 산출물 총괄 PPT 제작을 맡았습니다. 올바름 팀원 김소연입니다. 저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딥러닝 모델 적용, 플라스크 설계 및 연동을 맡았습니다. 올바름 팀의 팀원 이강휘입니다. 저는 마이 페이지와 복스 페이지의 UI를 구현했고 스프링 기반 자바 백엔드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올바름 팀원 임유경입니다. 스프링 기반 자바 백엔드 기능을 구현하였고 DB 설계 및 관리,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를 담당하였습니다. 올바름의 팀원 전설아입니다. jQuery 기반의 페이지 흐름 구현과 UI UX 구현, 그리고 PPT 제작을 했습니다. 네, 심사위원분들은 자유롭게 Q&A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혹시 올바름에 암이 있으신가요? 웃는 거 보니까 있으시네요. 그 아마 최근에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은 건데요. 그 영국에 있는 그 옥스퍼드 대학이 지난 한 47년 동안 우리나라 언어 단어가 한 10개 정도밖에 등재 안 됐는데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26개 정도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대박, 김치, 그 다음에 뭐 이런 단어들이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 전 세계적인 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프로그램이 좀 더 완성도 높게 된다면은 우리도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는 사람들한테 아주 필요한 툴이 될 것 같아서 이 프로젝트에 머무르지 말고 나중에 혹시 어디 취업한다든지 아니면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방향으로 그 비즈니스를 해도 괜찮겠다 생각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팀장님. 제가 그 언어 학습을 보통 하면은 우리가 음성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뭐 영어를 배운다든지 어학을 공부를 할 때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보통 입모양으로 하지 않고 보통 발음 소리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채점을 해주자 점수를 매겨주는데 소리로 분석을 하는 거하고 입모양을 분석을 하는 거하고 둘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지금 이 프로젝트 자체가 우리가 언어 학습을 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또 우리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영어를 공부를 하거나 일본어, 중국어 다른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하고 같잖아요. 근데 요거를 꼭 입모양을 분석을 해가지고 언어 학습을 해야 되는지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모양을 보면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입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영어권에서 살던 분들도 저희 한국어를 배울 때 말의 어눌한 이유도 입모양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모양 교정을 통해서 그 언어 학습을 진행을 한다면 좀 더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국어기 때문에 한국어기 때문에 입모양인 분석이 훨씬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제가 항상 여기 평가 와서 느끼는 건데 발표나 또 사용하는 용어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컴퓨터공학과 졸업 발표하는 것보다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이제 아쉬운 점에서 제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팁을 좀 주자면 이 발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맨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오늘 발표하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오신 심사위원들 앞에서 나 개인과 내 팀을 어필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죠? 그럼 여기 앉은 기업체에서 오신 분들은 저 팀이 저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어떤 팀워크를 가지고 또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 이걸 주로 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우리 회사에 데려가서 훈련을 시키면 앞으로 유능한 인재가 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따가 면접도 할 걸로 보는데 열심히 5개월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생전 처음 이런 것을 공부를 했을 전공 아닌 자들도 이거를 견뎌냈다고 하는 그 소위 말해서 대견함도 있지만 열심히 했는데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표 순서 개발 도구랄지 이런 걸 맨 먼저 앞으로 내보내야 돼요. 우리 팀은 이러이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했다. 그러면 저것은 저런 언어, 저런 도구, 저런 알고리즘, 저런 모델을 이용할 줄 알구나. 이거를 기업인들이 알죠. 그리고 팀워크. 아까 맨 마지막에 했지만 이런 팀워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고 개발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 팀은 뒤에 보니까 참고 문헌도 많이 해서 다른데 이렇게 인용도 많이 했고 또 개발 도구도 보니까 다른 팀에 비해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내보내서 미리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임팩트를 딱 줬으면 훨씬 더 좋은 인상을 받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여러분들 사회 나가면 항상 중요한 것들을 먼저 얘기하는 두갈식 기법을 꼭 사용하도록 정작 중요한 것을 맨 마지막에 얘기하니까 그동안에 이거 쭉 가다 보면 좀 지루함이 느껴져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이것으로 올바른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빅데이터반의 발표회는 다 끝났고요. 발표 전체에 대한 총평을
잠시만요. 네, 저희 최종 발표에 대한 총평을 우리 동신대 유갑상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신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근무하는 유갑상입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수강생들이 지난 7월부터 시작을 해서 5개월 동안 그러니까 거의 탈락자 없이 이렇게 쭉 진행을 잘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격려의 말을 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권고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수업을 받으면 이런 정도의 수준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아주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공자들이 거의 보니까 한 70%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작품이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면은 아마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근데 서로 간에 팀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아마 좋은 작품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은 이게 이제 끝이 아니고 이게 이제 하나의 그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 이렇게 삼아서 2단계, 3단계 더 여러분들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수강생들이 취업을 해서 자기의 전문성을 이렇게 이제 가지려고 하면 일단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공이든 비전공이든 간에 국가가 인정하는 그러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정보 처리 기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마 우리 학생들도 잘 알 텐데 2020년도부터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국가가 주는 그러한 공인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데이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도전을 좀 하시면 전문성도 취득하고 그리고 취업하는 데도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권고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시고 나서 실무 분야에 가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시면 기술사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사. 그래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보다 기술사를 취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 상태라고 하면 70이 되든 아니면 80이 되든 간에 계속해서 자기의 그런 전문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아주 성실하게 수료하신 우리 수강생들이 계속 발전해서 이 분야에 꼭 훌륭한 전문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개발자 과정의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생한 훈련생 여러분들은 이제 본인 반으로 이동을 해서 대기를 해주시고요. 우리 면접 진행을 하시는 심사위원님께서는 우리 김명군 센터장님의 잘 인솔을 하셔가지고 스마트 미디어 센터에서 대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